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보시면요. 지수만 봐도 조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제 트럼프 랠리로 과열됐던 양상들이 약간은 수그러들면서 제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한 몫을 더해준 건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경제가 미국 경제죠. 봤을 때 서둘러 낮출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튼튼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워딩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도 다우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우존스 예상치 기준으로 봤을 땐 예상치에 부합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동안 고용이 조금 발목을 잡나 싶었는데 그마저도 6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오면서 고용과 물가 아주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방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는데요. 자, 때문에 이제 올 연말까지는 한 3번 정도 인하하겠다고 약속을 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소폭이지만 인하할 수는 있어도 내년부터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 요인이 지수를 조금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차기 정부죠.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공제를 폐지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전기차 공제 폐지를 지지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물론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의 대다수 자동차 제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기차 공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난달 한 15일쯤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그래도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나 리비아는 전기차 가운데서 대장으로 꼽히기 때문에 낙폭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해준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전기차 부분은 우리 시장 안 그래도 센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악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자, 요즘 국장 흐름 한번 보시면요. 참 상승도 무섭지만 하락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웬만큼 빠졌으면 다시 좀 돌려 세우기 마련이었는데 이제는 빠졌다고 해서 바로 반등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나마 다시 올라오는 기업들도 보면 뭔가 정확한 수주 모멘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실체가 받쳐줍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씩 보실까요? 자, 많이 빠진 걸로 하면 반도체, 화장품 모두 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번 한 주 돌아봤을 때 내일이 빠지면서 10% 넘게 하락했는데 결국 삼성전자는 5만 원 선을 깨고 내려와 버렸네요. 그리고 실리콘투의 경우에는 이런 10%대 하락률이 아니었죠. 어제 갑자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20% 넘게 하락하면서 VI가 걸리기도 했는데 실적을 사실 보시면 컨센서스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물론 하회는 했지만요. 그럼 왜 이렇게 과하게 시장이 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화장품주의 대장격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그동안 그 이전 분기의 실적을 보면 이 여타 최근에 발표했던 OEM, ODM 업체들과 비슷하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약간은 주춤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많이 빠졌다고 소비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갈 건 아닌가 보다라는 이제 투심이 어쩌면 좀 뒤돌아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좀 고민이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다시 올라선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빠졌다고 다 올랐던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알테오젠도 라이센스 아웃분에 대한 로열티 기대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쪽으로 꾸준히 수주를 확보해내고 있는 기업이죠. 하나오션은 MRO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장에서도 한 번 더 부각이 된 모습이고요. 한컴위드는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스페이스 X랑 어떤 연결고리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수주 그리고 실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어쩌면 실체는 기대감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들에 국한지어서 올랐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참 대비가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공식이 약간은 통하지 않는 애매한 영역도 있었습니다. 바로 엔터랑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JYP의 경우에는 그 전일이었죠. 그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연말 어떤 콘서트라든지 복귀, 신인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좀 지켜보자라고 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했고요. 게임의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실적 발표부터 어제는 G스타가 시작됐고 이런 모멘텀이 아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보자라고 했는데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급등하긴 했지만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게임과 엔터는 어떤 실체가 있기보다는 약간 기대감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 대비는 좀 올랐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상승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섹터인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자, 오늘 두 분께 한 번 더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볼만한 플러스 알파 요인도 체크해 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앞서 말씀드렸지만 IRA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외신이 전해왔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 대당 한 7,500달러 정도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럴 것이 감세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어떤 세액 공제를 폐지함으로써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폐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현대차는 그럼 미국 말고 그 밖의 포트폴리오를 좀 탐색하는 모습일까요? 일본에서 전기차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기 차종을 늘리고 현지 기업과 또 협업을 한다라는 건데 원래 우리 현대차 포트폴리오 잘 구축을 해서 수익성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좀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끝으로 유럽연합은 메타의 광고 경쟁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무려 1조 원이나 부과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 않죠. 저희도 새벽에 나온 보도와 함께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이죠.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기가 좀 무섭게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벽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IRA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라는 외신 기사인데요. 정권 인수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만 축소 정도로 예상했는데 진짜 폐지가 되나라는 우려감이 오늘 우리 시장 2차 전지 쪽에 제동을 좀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동은 걸 수 있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레드 수입 그 확정되고 나서부터 네. 이제 빠르게 나왔다는 점에서는 아마 그동안 2차 전지의 내년 가이던스 어느 정도 좀 더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는 좀 상황이고 물론 그에 대한 수혜는 도요타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이고 특히나 2차 전지는 내년부터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건데 물론 이제 IRA 만약에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흔히 뭐 삽을 뜨고 있는 공장 진행하고 있는 걸 철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미 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그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왕성차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느냐? 못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에 대한 고정비 자체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2차 전지 애너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좀 시기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대부분 왕성차 업체들이 내년 가이던스 올린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결국에는 이제 이번 IR 폐지를 계속 지지를 해왔던 거고 네. 왜 지지를 해왔냐? 그만큼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육창골단이라는 얘기하는 게 나의 살을 내어주고 저게 뼈를 뼈를 빼어내겠다. 결국에는 저게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비슷할 시기가 26년에서 27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통해서 이 전기차 시장을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좀 큰 그림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2차 전지 오늘 아마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물론 추후에 상원과 하원과의 어느 정도의 그 지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관련 이슈가 조금 부담은 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윈윈이 아니라 제로섬을 선택한 격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 공장 가동이라든지 어떤 수주 때문에 가장 탄력을 받았던 기업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다시 또 40만 원 밑으로 빠지겠죠.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상황은 2차 전지 당분간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 당선 때도 제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충격을 한 이틀 받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뭐 여러 논리들을 댑니다만 18명의 뭐 의원과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쪽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주가 네. 전기차 공장도 많고 그죠. 뭐 배터리 공장도 있는데 네. 설마 설마 하겠냐? 근데 항상 설마 하겠냐라는 걸 하는 게 트럼프죠 원래.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IRA가 폐지가 안 되거나 보조금이 뭐 계속 지급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지금은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니고 있는 회사 직원이 아니죠. 네. 그냥 단순하게 주식을 빼면 됩니다. 팔면 되죠. 예, 다른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맞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센티는 당연히 안 좋아진다. 이게 7,500달러가 감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한 1,000만 원 넘거든요. 그렇죠. 차 사는데 1,000만 원 주다가 그죠. 안 주면 그거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수요 감소가 급격하게 나올 수 있고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 유럽은 어떠냐?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도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게 확대되기가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2차 전지는 센티가 지금 살아나려고 저도 이제 살아날 걸로 봤는데 미국이 정책을 이렇게 이제 핀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니 안 되니를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다. 일단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접근을 했다가 된다고 할 때 다시 사면 되는 거죠. 예. 현실에 좀 직시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아까 화진 과장님 좀 힌트 주신 것 같은데 전기차는 안 사더라도 하이브리드 수요가 더 늘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오히려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가기는 좀 그러니까 어려울까요? 현대차가 반사 수익으로 가는 뭐 일부 영향은 있겠죠. 현대차 지금 되게 발빠르게 그 조지아 공장도 하이브리드 라인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용으로 지었는데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일부 라인을 하이브리드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경영은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이제 현대차가 작년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게 항상 의문인 거죠 지금. 또 그래서- 기울기네요.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는 현대차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또 이게 20만 원을 하회하거나 뭐 19만 원대 접어들면 또 한번 투심은 안 좋아질 수 있죠. 지금 분위기가 뭐 이 엄청난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네. 반등이 빨리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살아나려고 하면 누르고 하니까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일말의 기대감까지 눌러진 건 아닌가 싶은 섹터가 화장품입니다. 저희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소비 시즌 관련해서 괜찮다라고 했던 게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이건희 대표님도 그렇고 수출 데이터가 20일자 나오는 거 좀 보고 가도 늦지 않다라고 상당히 갑자기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꾸기 시작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실리콘2의 급락.
소비 시즌 기대감이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높이. 막상 실적 뜯어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150%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올해 1분기 때부터 이제 컨센보다 그 2배 이상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리콘투의 이 유통 플랫폼에 대한 수익성이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흔히 중소형 화장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수혜를 보는구나. 그리고 유럽에 확장되고 있구나. 항상 주가 실적은 계속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워낙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 이게 뭐 컨센보다 뭐 50% 빠진 것도 아닙니다. 한 10% 정도 매출이 빠진 건데 그 투신 자체가 한 번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빠르게 좀 나왔다는 점이 그만큼 이제 우리가 북미 시장 올라왔고 최근에 유럽 쪽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좀 어제 좀 하락은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건 아닌가. 특히 뭐 4분기 때도 이미 뭐 최근에 해운 이슈가 있고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도 이미 실리콘투는 이미 북미 쪽에 대한 제거 물량들이 이미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임비에 대한 비용은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충분히 케어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좀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물론 이번 화장품 실적 대부분 다 뜯어봤을 때는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쪽에 대한 개선 여부 그리고 일단은 북미 쪽은 아직까지는 계속 견조한 흐름인데 너무 눈높이가 올라오다 보니까 뭐 심지어 아모레퍼시픽도 북미 쪽 성장이 전년 대비 80%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너무 시장이 눈높이를 조금은 낮출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좀 하락분은 저는 아직까지 이제 향후 데이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뭐 실리콘투도 특히 이번에 영국 쪽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부츠 그러니까 영국판 이제 올리브영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VT 들어가죠, 뭐 티르 들어가죠, 조선 미녀 들어가죠. 대부분의 브랜드가 다 들어가면 당연히 실리콘투의 수익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만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훨씬 나은 실적을 저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데서 힌트를 좀 생각하게 된 게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 쪽이 또 시원치 않다 보니까 약간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돼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말씀들 조금씩 해주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 유럽도 있지만 동남아 쪽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실리콘투도 동남아 쪽으로 네, 동남아 있을까요? 쪽보다 조금 비중은 낮고 네. 물론 이제 특히 중동 두바이 쪽 비중이 조금 이제 내년부터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폴란드, 네덜란드랑 이제 북미 쪽 비중이 워낙 이제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의 실적이 올해 1분기 때 시장이 놀랬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북미 쪽 우리는 이제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을 때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올라왔고 사실 그동안 올해 상반기 때부터 쌓여왔던 물량들이 이번에 한 번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의 눈높이가 높았다는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화장품까지 점검 마쳤고요. 자, 이번에는 또 오르는 건 또 무섭게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을 좀 더 걸어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쪽은 어딘지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 조선, 뭐 우주항공, 전력, 원전까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각각 들어볼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은 어느 쪽 보십니까? 바이오 하고 싶었는데 아마 저쪽에서 바이오 할 것 같아가지고 조선 갖고 나왔고요. 배려하셨어요. 예, 일단 조선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나라 뭐 대통령과 통화해서 뭐 그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추가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MRO 네. 관련돼서 하나오션이 2차 수주를 했고요. 네. 또 지금 필리 조선소 인수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지금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할 거를 뭐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 그 해줄 게 이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가서 우리가 하면 사실은 그때 예전에 2차 전지도 사실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다 올라갔죠. 네, 지금 그게 조선업에 대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MRO 하지만 MRO 돈 사실 별로 안 됩니다. 배만 안 드는 게 사실 돈이 되지. 그렇죠. 유지 보수니까. 그렇죠. 뭐 그거 배 갖다가 그냥 고쳐주는 건데 그게 정비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돈이 되냐? 네. 그건 사실 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건데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MRO를 엮어서 이제 필리조선까지 인수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미국의 법을 바꿔서 사실은 이제 전투함이나 군함을
직접 건조를 하는 데까지 가야 사실 돈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지금 거기까지 보고 가고 있는 거다. 아, 그러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건 하나오션이니까 하나오션이 아마 대장일 거고요. 그다음에 2등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그러면 정비를 하면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것도 좀 뭐 가능성이 있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LNG 운반선 수주 기대감 뭐 이런 것도 붙여놨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수주 받아봐야 아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이 미 해군과 엮어서 지금 7함대가 어디 있냐면 미 해군에 일본에 있습니다. 오, 7함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일본에 있는 배들이 정비를 받으려면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MR은 당연히 커질 거고요. 아, 근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고 네. 지금 맡기는 거 보면 사실은 그냥 그 지원함들이거든요. 한마디로 그 전투 함대들이 가면 옆에서 그냥 따라가는 그 네. 지원함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낮은 수준부터 주고 있는 거죠. 보안 사항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마 이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이제 진출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법이 좀 바뀌고 나면 네. 뭐 제가 볼 때는 미국 진출 이슈로 물론 그게 돼서 가서 이제 군함을 진짜 건조할지 안 할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뭐 이제 좀 그렇지만 본업도 좋아지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러브콜까지 받는다 이렇게 지금 투자들은 판단하니까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어느 섹터로 가야 되냐? 그냥 이쪽으로 가야죠. 네, 안 그러면 네. 2차 전지 팔아서 일로 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또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냉정하게 우리가 예. 뭐 2차 전지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을 벌어주니까 사랑하는 거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가는 쪽에 가든가 아니면 아예 현금 갖고 기회를 노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오션 지금 들어가기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당장을 노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아니시죠? 그렇게 따지면 못 사는 거죠. 이건. 예. 그래서 남들이 사고 싶을 때 다 사고 비싸게라도 사야 됩니다. 지금은. 아, 일단 기회를 줄 때. 예. 지금 보면 제가 트럼프 수혜주 뭐 관련돼서 네. 유일하게 보이는 게 그냥 조선주밖에 없다. 그러신 것 같아요. 지난주 우주항공 여쭤봤을 때도 상당히 예, 또 보수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네 하나오션 군함이란 큰 그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과장님은 어떤 쪽 선택하시겠어요? 뭐 앞에서 답을 주셔가지고 조선이요? 물론 저도 조선 좋아하긴 하는데 네. 예, 전 제약바이오도 좋아하는 이제 측면이기 때문에 서로 뭐 일심동체시네요. 네, 뭐 흔히 말하는 뭐 슈퍼 사이클 시즌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 바이오가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이제 한 달 반 남았긴 했는데 이제 곧 이제 1월 13일 되면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최근에 워낙 급락이 나왔던 거는 사실 뭐 장기 금리의 상승에 대한 우려. 근데 올해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테오젠 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황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그리고 여러 지금 삼성바이오로이스나 이런 ST파 같은 회사들도 결국 생물보안법이나 여러 각종에 대한 뭐 기술 계약 이런 이슈로 좀 시장을 더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바이오 회사들이 이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나? 뭐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좀 수급적으로 이끌어왔었지. 금리 인하해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임상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는 지금은 오히려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여러 이제 학회에서 나올 이제 빅파마에 대한 부분들 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가치 물론 좋죠. 뭐 대부분 빅파마 신약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바이오 플랫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블록버스터급에 대한 매출이 아직은 나오진 못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플랫폼 쪽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만약에 머크사들이나 화이자나 여러 회사들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뭐 ADC, 이중항체 그리고 SC 제약 플랫폼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전후로 해서 아마 전 기술 이전 계약들이 아마 속속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리가켄 바이오도 대부분 항상 12월 말쯤에 항상 기술 이전이 5년 동안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2, 3년 전에 ABL 바이오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1조 2천억짜리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물론 알테오젠도 좋겠지만은 지금 여러 바이오 플랫폼 쪽에 대한 기대감이 빅파마들은 오랜 4, 5년간 항상 그 학회에서 이제 미팅을 비즈니스 미팅을 항상 해왔습니다.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너네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제 우리 한번 미팅해서 제대로 된 계약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흔히들 말하는 MTA 계약들이라고 하죠. 물질 이전 계약. 이미 다 테스트가 끝난 상황이고 마무리가 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있던 기대감은 충분히 아직 바이오건 끝자락은 아니다. 더 충분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증 과장님께서는 알테오젠도 한 70만 원까지는 보신다고 말씀해 네. 주셨던 것 같고 그 밖에 ABL이라든지 리가캠은 JP모건 헬스케어 기점으로 무언가 라이센스 아웃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를 꼽아주셨네요. 자, 근데 두 분 좀 뜻밖이었던 게 원전은 아무도 안 선택을 해주셨어요. 원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볼게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요. 예. 왜죠?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이 원전을 다시 이제 드라이브를 건다. 트럼프가 원전을 다시 열심히 하겠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한테 그걸 다 줄까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뭐 하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지금은 이제 매매하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도 보면 한전 기술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네. 예, G2 파워 이런 종목들 움직이다가 또 내려오고 있죠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하실 거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SMR 관련된 원천 기술도 진짜 갖고 기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 한 330만 주 샀다는 거는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에서 뭔가가 벌어지면 혜택을 보겠구나라고 지금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고 매력도 나머지 종목들은 다 그냥 안 보셔도 된다. 네.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제가 원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시장이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오를 때도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가면서 오르기 때문에 그 종목 하나 골라주신 거거든요. 저희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두 분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드렸습니다. 바로 엔터랑 상승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일시적인 상승인지 지속 상승이 좀 고민이 됩니다. 두 분의 선택 궁금해지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엔터게임. 자, 엔터랑 게임, 갈렸네요. 이번에 그 일심 동체 깨진 겁니까? 저도 같이 해도 되는 거였나요? 저는 게임주 저쪽에서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김생이 하실 거예요 지금? 찐으로는 찐으로 하면 저는 엔터 주죠. 찐으로는 엔터다.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게임주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다. 아니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기 G스타에서 펄어비스 시연도 할 거고 시프트업이랑 조금 옥석 가려주셨잖아요.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게임 사이언스 회사에서 나왔던 검은 신화 이제 50이 나왔었죠. 네. 사실 중국이 전 이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을 줄 몰랐습니다. 엄청난 이제 그 시장의 콘솔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이제 중국은 봐버렸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물론 이제 게임스컴에서 이제 먼저 나왔었죠.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펄어비스 이제 붉은 사막 이제 같이 덩달아 같이 비슷한 시기에 좀 보다 보니까. 일단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G스타가 어제부터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 게임주가 영향을 미쳤나요? 생각보다 펄어비스도 잠깐 3, 4% 올랐다가 다시 1%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빠졌고 많이 피로도가 쌓였고 내년에 물론 붉은 사막 출시 일정도 나오긴 하겠지만 내년에는 엄청난 게임이 나옵니다. 그게 GTA라고 해서 아마 10년 전에 GTA 5가 나오고 아마 6가 이번에 나올 건데 그 회사가 거의 3천만 장, 5천만 장 그 이상을 판매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출시 시기가 비슷해진다? 생각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어제 아마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 게임 매출 성장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외자 판호 발급이 많아지면은 호재긴 하겠지만은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안 올라오는 이유 중국에서 경쟁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도 텐센트 게임즈나 이런 회사들이 웬만한 사실 모바일 게임을 다 만들 줄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게임이 순위에 좀 진입하기 쉽지는 않다. 그나마 여기서 이제 시프트업이 만약에 생각보다 빠르게 중국 쪽 진출을 앞두고 사전 예약 기대감이 있다면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접근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바일 시장도 이쪽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못 하고 있고 네. 콘솔 시장도 중국은 나오자마자 1,000만 장 이상 팔았는데 우리는 해봐야 100만 장, 200만 장 팔았다고 이제 흥행 얘기를 하고 있으니 생각보다 아직까지 이쪽 시장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근데 시프트업 최근에 중국 출시 일정 연기됐잖아요. 2분기로. 그러면 그 판호 아니 중국 판호 발급은 이제 된 거긴 한데. 봤는데 이제 원래 중국은 만약 여기서
그 말 게임성이 좋으면은 출시 일정은 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중국 이거는 판단을 중국 쪽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그들이 또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듯 보입니다. 자, 엔터는 지난번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 여쭤봤을 때 이제 아파트 다 됐다, JYP다 했는데 JYP 가긴 했는데 어제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는 이제 뭐 갑자기 실적, 그러니까 또 우리 애널 분들이 열심히 일 안 하셔가지고 실적 추정치를 굉장히 낮게 봤죠. 예, 그래서 484억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낮았는데 한 100억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거거든요. 어제 원래 가이던스가 네. 377억이었는데 오. 484억이 나왔어요. 거의 100억 정도. 예, 그러면 100억이 넘게 영업 미스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던스가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 점프에서 시작했다가 그럼 차익 실현하고 파는 건데 네.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지난주부터 올라왔죠.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왔으면 이제 그럼 버려야 되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깜짝 실적 나오면 기대감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연말 시즌 그다음에 내년 초 연초까지 연말 연초가 항상 행사가 제일 많은 게 지금 엔터 쪽이니까 엔터 쪽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대신에 이제 YG 같은 경우는 먼저 올랐죠. 이게 로제 때문에. 그러면 그쪽은 오히려 지금 조용할 수 있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JYP나 뭐 하이브나 SM을 보시는 게 맞는데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신인그룹 그다음에 뭐 네. 스트레이 키즈 뭐 트와이스 뭐 계속 다 복귀하고 뭐 월드 투어하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다시 좀 주목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해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해봤는데 엔터사랑 우리 삼촌 팬 여전하신 걸로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짧게요. 삼성전자 5만 원 깨졌잖아요. 네. 이제 오늘 좀 기대를 해볼까요? 뭐 바뀐 건 없습니다만 가격밖엔. 사실 뭐 밸류에이션 단으로는 저평가는 맞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사실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이제는 뭐 짧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전 중국과 이제 향후에 이제 SK 하이닉스와의 그 사이에서 사실 뭐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아이고. 내년 되면 중국 쪽도 이제 뭐 CXMT나 YMTC, SMRC 같은 회사들도 내년 반도체 점유율 10%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기존의 메모리향 쪽에 대한 수익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HBM 쪽은 SK 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삼성전자도 내년 사업 계획을 쓰고 있을 거고 내년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시장이 투심을 좀 안 좋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거식 쪽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가격 하향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면 초과에 놓인 삼성전자의 향방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바탕으로 중심 잘 잡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